집중호우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마철 산사태와 침수 사고 주의 요령 등을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300mm 이상의 또 비가 예보가 됐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계속 또 비 소식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네. 한 세 군데 정도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특히 그 댐이나 하천 주변에 특히 하부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 산비탈이라든지 전원주택지라든지 이런 곳에 이 절개를 하고 주거지가 조성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위험하겠고요. 네. 또 다음으로다가 이제 도심지에도 있는데요. 이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아주 인근에 주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더더욱이 그 저지대 같은 경우에 그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유심히 비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뭐 옹벽에서 보이지 않는 물이 흘러나온다든지 예. 이런 것을 좀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짚어보면서 어디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좀 대피를 네.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지대 말씀하셨지만 반지하 주택 사시는 분들의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작년에 그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좀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피를 당연히 더 해야 불안하시고요. 될까요? 더 네.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큰 대형 건물들이나 기존 이런 건물들은 차수판이라는 게 이제 마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반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 차수판이라는 게 서울의 일부 지역에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그 홍수 나고 나서 보완을 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히 차수판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모래주머니 같은 거로다가 그 비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창문 있는 쪽이요. 주로 이쪽을 좀 이렇게 막아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래도 또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대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할 때 차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니까 이번에 경북에서 반쯤 그 물에 잠긴 차량의 썬루프 위에 올라온 남성의 사진이 또 이번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그 강남 물 날릴 때 예. 사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절박하시니까 이제 네. 이렇게 올라가신 거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물이 예기치 못하게 잠기면 어떻게 해야 그런 합니까? 경우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을 보면 그 타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보통 이제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는 3분의 2가 차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전에 벌써 반 정도 차면 위험 신호가 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운행을 멈추시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 그 이제 운행을 멈추셨을 때 시동까지도 완전히 끄시고 차량을 이제 보호한다는 그 측면에서 무리하게 운전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물이 한번 차기 시작하면 정말 그 아주 짧은 시간에도 물이 확 차기 때문에 차량보다는 생명이 더 위험하고요. 그렇죠. 특히 대피하실 때는 창문이나 이게 물이 차온다라고 하면 비를 좀 맞는다 하더라도 창문이나 썬루프 같은 걸 열어두시는 것이 네. 위급시에 창문을 열고 나가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운행을 하는 것이 것도, 당장 예. 내가 비는 맞더라도 조금 덜 위험할 수 물이 있다. 차기 시작한다면요. 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내 차가 좀 물에 잠긴다 하면은 그럼 바로 이제 나와야 바로 하는 나가셔야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둔다라는 것은 물이 심하게 차면 높이 차면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두면 그 창문으로라도 사람이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시라는 의미죠. 네. 그런데 이제 차를 버리고 그러니까 대피를 한다고 해도 또 걱정이 되는 게 감전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위험도 또 네. 물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그 내연기관차랑 별로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크게 다를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를 건 없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경우를 살펴봤고 그래서 보통 또 저희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대중교통 타고 도보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걷는 게 또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아마도 매너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에도 이제 매너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우리가 겪어왔고요. 네, 작년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역류를 해서 그 수압으로 인해서 맨홀 뚜껑이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침수가 돼 있는데 보행자분들이
그걸 모를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글로 빠져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맨홀이 역류하거나 맨홀로다가 이럴 때는 약간의 정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류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이 쫙 차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온천물 같이 뽀글뽀글 이렇게 물이 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역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이런 증상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히나 거긴 안 들어가시는 게 네. 뭐 그런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깊게 그 뭐 정개인 이상 정도 침수가 됐다라고 하면 안 다니시는 게 우선 최선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뭔가 뽀글뽀글 이렇게 예. 거품이 뭐 올라오거나 이렇게 평온하지가 네. 않고 뭔가가 네.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는 빨려 것 같다? 들어가거나 네. 솟거나 하는 이런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꼭 때는 피하셔라.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또 가장 위험한 게 산사태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산사태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산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벌써 전국적으로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100mm 내지부터 300mm 이상 뭐 거의 1년치가의 반인 1년에 보통 우리나라가 한 1200mm 정도 내리거든요. 근데 한 그거의 반인 600mm 이상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는 산이나 절개지 같은 경우가 물을 엄청나게 먹고 있고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비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산사태 날 가능성이 있고 난 곳이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바람이 별로 없는데 나무가 좀 흔들린다거나요. 네. 또는 평상시 보이지 않던 흙물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굴러 떨어지는 거라든지요. 또는 굉음이 들린다든지 이것은 그 산사태 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을 목격하셨거나 굉음을 들으셨다면 그 장소로부터 빨리 피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피를 일단 해야 할 텐데 네.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산사태 징후가 있는 또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부터 가능한 먼 곳, 그다음에 가능한 평활한 곳, 가능한 높은 곳 이런 곳이 그 주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무서운 게 이미 그 전조 증상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섣부른 대처나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요. 네. 그런 조금의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는 것도 더불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청권에서는요, 지금 하천이 넘쳐서 마을마다 주민 대피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경북에서도 낙동강 홍수 경보가 발령이 네. 됐는데 이 홍수, 하천 범람 여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댐도 상당히 위험수에 온 경우도 좀 있고요. 하천도 거의 범람 수준까지 와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범람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재산 피해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그 정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재난 문자라는 이런 걸 발송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미리 좀 대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수 위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핸드폰으로 홍수 위험 지도라는 6글자를 치시게 되면요. 네. 거기에 그 두 가지가 나와요. 하천 범람 지도라든지 그다음 하고 도시 침수 지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미리 좀 검토해 보시고 특히 저지대나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바로 핸드폰에 홍수 네, 위험 어렵지 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네. 검색을 하셔가지고 6글자 홍수 예. 위험 지도만 치시면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폭우가 아니라 강풍 우려도 큰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또 길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져서 또 지나가던 그런 분들이 피해도 또, 많습니다. 네, 인명 피해도 이게 발생하는데. 이 홍수나 이런 폭우가 조용히 내리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강한 좀 바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건물 주변에 광고 간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돌출물이 많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요. 또는 가로수 같은 게 바람에 넘어져서 또 지반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져서 고압선을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감전이나 정전이나 이런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분히. 그래서 보행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이런 그 바람이 세게 불고 폭우가 내릴 때는 건물에서 좀 떨어져서 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간판이나 떨어져서 이 머리 같은 데 맞으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상인분들은 비교적 안정된 시간, 폭우가 안 오거나 이럴 때는 좀 광고 간판이라든지 홍보물, 돌출물 이런 시설물들을 좀 단단히 잡아맨다거나 한번 점검해 보시거나 네. 이런 필요가 있죠. 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물론 하는데. 가장 네. 좋습니다. 네. 가능한 집에 있는 게 제일 네.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어찌 살다 보면 또 급한 일도 있고 나가야 될 그러니까요. 일도 있고 예. 무조건 댁에 계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정말 꼭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외출하시는 시민분들께 앞으로 더 많이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네. 꼭 이것만은 좀 주의하셨으면 그래서 좋겠다. 일단 조금 하시는 게 전에 좀 있다면요? 말씀을 네. 드렸지만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어디가 더 위험한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침수 지역이나 또 이 하천 주변이나 위험한 지역은 좀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하도나 이런 곳이 많은 곳은 좀 우회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꼭 필요한 경우만 외출해 주시고 네. 침수 지역에서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궁금하거나 또는 이제 불안감으로 하천 주변에 물구경을 가시는 분도 종종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절대로 금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꼭 참고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 주의 요령 등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